미국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저는 지금 요즘에 너무 많이도 느껴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고 팬데믹이 어떻고 해도 와닿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연준의 테이퍼링이 굉장히 강해요. 연준의 테이퍼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지금 제가 영어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걸음마 단계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지만 저는 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틀리는 거 많을 거고요. 조금 늦게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주식을 분석을 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요거 하나하나 하면서 내 걸로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은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미국이 이렇다라는 거,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공부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포트를 보고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것도 있고요. 영어를 내가 1도 모르지만 번역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글 번역이 있잖아요. 이 번역기를 통해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한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번 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 회복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대요. 생각보다는 둔화가 되고 있다. 펀더멘털 회복 국면에서 고용 회복 둔화는 지금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연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우려를 하는 부분을, 그걸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고용 회복도 좋고 사람들이 돈도 씀씀이 많아지고 그래야지 뭐 인플레이션을 하던 뭐 저기 테이퍼링을 하던 할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상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용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월 소비 판매는 전년도 대비해서 50% 상승이 되었대요. 코로나 때보다는 지금이 더 좋다라는 얘기죠. 기저효과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소비와 생산 모두 지금 현재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차적으로 증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한번 보자고요. 물론 내용 되게 커요. 막 자자자자자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줄이고 추려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GDP를 보면은요, 분기별로 봤었을 때, 미국의 주요 지표를 봤었을 때 GDP가 2분기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하는데 3분기, 4분기 때는 꺾이는 모습을 보여요.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가 않네. 근데 지금 펜트업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거라며.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미국은 무슨 나라예요? 소비국가잖아요. 4분기 때는 4.6%까지 떨어져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수출도 늘어나긴 했어요. 2분기 때 확 늘어났고, 그게 이제 이어져 가는 부분이고요. 8, 7.7, 7.7 이렇게 가고 있고, 수입도 늘어나긴 했어요. 생산도 늘어나긴 했는데 2분기 때만 늘어나요. 3분기 때 또 감소가 되죠. 이런 지표들이, 리포트에서 이 지표들을 제가 수치화하고 그래프화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2분기 때부터 물가 올라가고 나서 유지가 돼요. 다행히 실업률은 줄어들어요. 기준금리는 그래서 0.25에서 4분기에서 계속 0.25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주택시장 지수가 지난달과 동일한 83을 기록을 했대요. 이게 시장 기대치에 되게 부합한, 되게 무난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풍부한 유동성 속에 이제 모기지 금리라던가, 그리고 주택 가격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나는 주택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가격 더 올라가고 막 금리 오르기 전에 지금 미리미리 사놓자, 좀 내가 땡기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사놓자, 약간 이런 이상 징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집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럼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비를 많이 할까요? 이런 심리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일단 뭐 감염자는 떨어지고 있대요. 지난주 확진자가 2만 명대로 떨어졌는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권이 이제 5월 9일부터 15일까지 딱 계산을 했을 때 44.4만 건으로 3주 연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는요 30만 건까지 줄이는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 수치까지는 줄어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활동이 4월 이후에 반등이 되고 향후에 12개월 동안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4.6% 급상승했다. 미국의 4월 PCE라고 물가 상승 전망치라는 게 있는데, 이 물가 상승 전망치를 이제 블룸버그에서 예상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헤드라인 부분이 3.5%고 기사를 좀 직역을 해가지고 구글 번역기로 돌리다 보니까 헤드라인 근원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좀 얘기를 해주세요. 헤드라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예상치 이런 거 같고요. 그리고 근원은 실제치 이런 거 같아요. 헤드라인이 3.5고요. 그리고 근원이 2.9% 나왔다, 이 수치가. 그래서 지난 3월에 FOMC를 통해서 상향 조정한 물가 상승 전망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3월보다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의 화두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들었을 거예요. 경제방송 보면서도 전문가들 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다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정부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100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 100만 원이라는 것을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없앤다라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주던 것을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라는 것이거든요. 더 전문적이고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 채널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요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말하시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아니면 경제학자님들의 얘기를 들으셔서, 아니면 뭐 슈카월드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론을 좀 정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이퍼링이 어떤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개인적으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 유튜브인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경제학자라던가 이런 분들이 인터뷰를 실질적으로 했었을 때, 지금 내 통장에도 이 지원금이 꽂힌다. 근데 꽂히는 거를 지금 현재 다들 저축을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채널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충격은 있지만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막 이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님들의 의견과 힘을 빌어서 요것들을 좀 정립을 해나가시는 게 어떤가. 저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로 하려고 하니까 되게 부족한 것들이 많네요. 지금 현재 시장은 연준의 테이퍼링의 논점에 너무나도 쏠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플레이터의 전월치 결과에 따라서 장기 국채라던가 금리 상승이라던가 이런 변동성 초래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는 있어요. 개인 소득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소비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증감률도 올라가고 있고요. 추이와 증감률이 전월비 대비해서 다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뭐 10년물이든 30년물이든 지금 다 올랐어요. 전 거래일보다는 오른 상태고요. 통화정책에 따라서 되게 민감한 2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전일보다 0.5%, 0.145% 상승이 되었다. 요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결례 지표 호조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살아나고 있대요.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도에 6조 달러의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나서 국채값이 다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팬데믹 이후에 지금 현재 최저치다. 22일간 이제 수령이 아까 44점이었는데 지금은 40만으로 또 내려간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30만 명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적인 부분을 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또 무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요. 27일 날 오후 4시에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는 그래도 0.21%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뭐 실업 등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었고, 개인 소비 지출을 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간을 보고 있다라는 거지, 확실하게 그래서 이걸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보고 내가 결정을 하겠다, 개인 소비 지출을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영향력이 큰 리처드 클라다 연준 부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내에 테이퍼링을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점차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대요. 다른 전문가들도 7월쯤 될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지금 이 필요성들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좀 일시적이고 완화적인 정책 기조는 이어가겠다. 대부분들의 이제 분석가들은 실제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관련해 논의가 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이 때문에 달러 반등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서 여기를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크 하펠러? 전 솔직히 이분이 뭐 하는 분이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투자 책임자 이제 CIO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논의가 투자자들을 긴장시켜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연준이 정책을 바꾸기 전에 충분히 통보를 해줄 것으로 믿는다.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리 이번 연도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안 할 거라고 했다가 지금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라는 평들이 되게 많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얘기가 끝나고 있다, 얘기가 하고 있다, 뭐 이런 설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을 연준을 믿지 못하라는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연준이 난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언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테이퍼링 하기 전에 충분하게 설명해주고 해라. 그래야 나 대비하지. 약간 이제 이런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ING 분석가들은 단기적인 달러 급등은 이제 지금 달러가 조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로존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개선될 경우에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제 경제 지표가 나아지면은 달러는 다시 원상복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대한 기사를 보고 짧게 결론을 내린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 정책이 조금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건 뇌피셜입니다.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 기사 처음 본 애가 그냥 이런 거 같구나라고 그냥 추측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교환해도 좋다.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도 본인의 의견을 혹은 내가 잘못된 부분을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통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리적인 부분 때문에 저축이랑 주택 구매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지 않는 정책을 좀 펼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어찌 보면은 당연한 현상이 됐잖아요.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축, 채권, 주택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돈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서민층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아요. 물론 서민층들도 저축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제력이 높으신 분들이 소비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 이슈가 워낙 강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 6월에는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연준에 좀 충분한 사전 설명과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론도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것도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기사를 봤었을 때 또 이런 이슈가 있고, 그럼 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구나, 꼬리를 잡아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흐름이 이어지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미국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수출과 수입 모두를 챙기면서 수출에도 좀 많이, 지금 현재 좀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미국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들도 많이 할 것일 것 같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관련 주들을 좀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될 수가 있겠고요. 전 그래서 반도체를 1순위 관련주라고 생각은 해요. 다음에 제가 미국 주식을 분석을 할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